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에듀파인부에서 업무관리, 과제관리 파트를 맡고 있는 고혜미 선임연구원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신청자가 많아진 관계로 부득이하게 유튜브로 변경되어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유튜브 라이브 교육이라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의견 토대로 내년에는 더 보완하여 교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 교육 2부, 과제관리 파트 교육은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채널 설명창에 교육 출석 인증, 만족도 조사, 업무관리 질의 등 교육과 관련된 링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출석 인증은 댓글 인증이 아닌 네이버 폼으로 접수받으며 금일 오후 6시까지만 인증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출석 인증 부탁드립니다. 교육 관련 질의는 구글 시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Q&A 시간을 통해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제관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K-에듀파인 중앙기술지원팀 신초일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과제관리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게 된 중앙기술지원팀 신초희입니다. 오늘 교육은 과제관리, 메모관리, 내부메일, 업무지원, 일정 관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먼저 과제관리 사용자 매뉴얼 교육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과제카드 등록 단원에서는 과제관리의 개요부터 과제카드 등록, 승인, 반려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 및 담당자 인계인수 단원에서는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 시 업무를 이관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 일상 업무에서는 나의 과제 조회, 실적 편철, 계획관리 등 과제카드의 일상적인 활용 방안을 폭넓게 익힐 수 있습니다. 과제카드는 모든 업무 기록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파일 처리이므로 등록 및 인계인수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조직 통폐합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입니다. 먼저 과제카드 등록 업무입니다. 과제카드는 기관, 학교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 파일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기능 분류 체계 중에서도 업무의 최소 단위이자 기준이 되는 단위 과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서나 메모 등 모든 실적은 이 단위 과제에 편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 관리의 핵심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과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조직 개편 및 일상 업무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절차는 과제카드를 신설하는 과제카드 등록, 인사 발령이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담당자 인계 인수, 조직 통폐합 시 해야 할 과제카드 이관, 그리고 일상 업무 수행 및 실적 관리입니다. 과제카드 등록은 요청, 승인, 업무 추진의 3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이 절차는 카드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실제로 사용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부서 또는 학교의 과제카드 담당자는 과제카드 앞 메뉴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메뉴 경로는 화면 하단에 표기되니 추후 업무 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만들 과제카드가 어떤 업무에 속하는지 단위 과제를 찾아 선택해야 하며 이는 기록물 분류 기준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작업입니다. 단위 과제를 선택하고 나서 과제카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카드 등록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호출된 과제카드 등록 화면에서 과제카드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과제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과제 담당자는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부서 내의 사용자만 등록할 수 있고 정보 조회만 필요한 타 부서 사용자는 내부 관계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내부 관계자는 과제카드 관리 업무가 불가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등록 요청이 완료되는데 실제 업무 투입을 위해서는 최종 승인 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량의 과제 카드를 신규로 등록해야 할 때 과제카드 일괄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해진 엑셀 서식을 이용해 한 번에 과제카드 등록을 요청하는 기능입니다. 과제카드 한 메뉴에서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서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서식에서 필요한 과제만 남기고 나머지 행은 삭제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한 후 작성 완료된 서식 파일을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내역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저장합니다. 만약 작성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하고 다시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괄 등록도 개별 등록과 마찬가지로 과제카드 승인 담당자의 승인 또는 반려 처리가 필수적이며 이 기능은 신규 부서 생성 등으로 대량의 과제카드를 만들어야 할 때 업무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과제카드 승인 기능은 요청된 과제카드를 최종적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단계입니다. 과제카드 승인 담당자는 과제카드 승인함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등록 승인 버튼을 클릭하는데 승인이 완료되면 문서 작성 등의 업무 추진과 실적 편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한 과제카드 승인 업무는 관할 교육청이 처리하게 됩니다. 과제카드 승인 요청을 검토할 때 등록 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승인 담당자는 반려 기능을 통해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업무 체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반려 버튼 클릭 시 반드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반려된 카드는 요청 담당자에게 돌아가고 수정한 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카드 이력 정보 화면에서 과제카드가 승인, 반려, 인계 처리된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요청 및 승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과제 담당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나의 과제 메뉴에서 본인이 담당자로 지정된 과제카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 편철 기능은 과제 담당자가 문서, 메모 등 업무 수행 실적을 과제카드에 편철하는 기능입니다. 과제카드 선택 시에는 해당 메모가 기록물 이관 대상이 되고 과제카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록물 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정을 작성하실 때 과제카드를 입력하면 과제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일정 공유자로 자동 등록됩니다. 과제 담당자는 과제카드 내 계획관리 탭에서 목표 설정 및 활동 계획 등록이 가능하며 여기에 실제 업무 실적을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및 담당자의 인계인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인계인수는 인사이동이나 업무 분장 조정 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당자 인계인수 기능입니다. 시스템은 담당자가 변경될 때 전임자와 후임자가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자적으로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인계인수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전체 흐름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인사이동 흐름도는 인계 신청, 인수 요청 처리, 입회 확인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배치 작업을 통해 완료됩니다. 인계인수서 작성을 통해 업무를 공식적으로 주고받았음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인계자가 업무 인계인수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계함 경로에서 인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인수자와 입회자를 지정합니다. 인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조회되는데 기본정보 탭에서 인계인수 사유와 적용 일자, 즉 발령일자를 필수로 입력합니다. 이후 인수자 선택 및 입회자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후임자와 상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수자 및 입회자로는 교육청의 모든 기관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일자는 최종 완료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상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 현황 탭에서 주요 업무 현황을 기술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인수자가 확인해야 할 인계 과제 카드를 선택합니다. 이때 보안 공유가 필요한 실적과 제외할 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선택된 과제카드 내에서 보안 공유를 하면 안 되는 문서는 제외 실적으로 등록합니다. 인수 요청이 완료되면 인수자에게 선택한 과제카드의 실적과 인계자의 열람 제한 문서가 자동으로 보안 공유되게 됩니다. 과제카드를 선택하면 인수자 및 입회자는 해당 카드의 내부 관계자로 자동 등록되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인수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공식적으로 인계를 요청합니다. 인수 요청 후에는 인계자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수 요청이 완료되어야 시스템적으로 담당자 변경 및 보안 공유 등의 후속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수자의 역할입니다. 인수자는 인수함에서 요청받은 인계 인수 내용을 검토하고 인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처리해야 되는데 이때 상세 조회 팝업을 통해 인계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확인 후에는 해당 내용이 입회자의 입회함으로 넘어가며 입회자 확인, 적용일자 도래, 인수자 부서 이동 완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날 새벽 1시에 최종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또한 상세조회 화면에서 인계 인수서 버튼을 클릭하여 인계 인수 내용을 공식 서식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수자는 인계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인수 반려 처리를 통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려 시에는 주요 업무 현황 입력 부족 등 반려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반려 처리 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단순 보안 사항은 인계자와 소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입회자는 인계 인수 과정의 최종 승인자 역할을 수행하며 보통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를 의미합니다. 입회함에서 요청 목록을 확인하고 입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절차가 종료되는데 입회 확인 후에도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용일자가 도래했는지 그래서 부서 이동은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후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입회 반려 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입회자는 상세조회 팝업창에서 인계 인수서 양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가 있고 이는 공식적인 증빙 자료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사이동 처리가 완료되면 인수자는 과제 담당자로 등록되고 인계자의 열람 제한 문서가 인수자에게 자동으로 보안 공유됩니다. 과제카드 인계 인수는 조직 통폐합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카드와 실적을 타 부서로 이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이 과정은 과제카드 종료 요청 및 승인을 시작으로 인계 등록 및 요청, 인수 접수 및 이관, 그리고 인수문서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과제카드를 타 부서로 인계하려면 해당 과제카드는 종료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계부서의 과제 담당자는 나의 과제 메뉴에서 진행 중인 카드를 선택하여 종료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료 요청은 말 그대로 요청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종료는 부서 또는 학교 과제카드 담당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제카드의 결제 진행 중인 실적이 있거나 기록물 이관 중인 카드는 종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종료 요청 시 예산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 업무를 진행할지 여부를 묻는 확인 메시지가 출력되지만 메시지 확인 후 종료 요청 업무는 그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종료 요청 취소는 부서 또는 학교의 과제카드 담당자가 승인을 처리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과제카드 종료 요청권은 인계부서의 부서, 학교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 종료 상태로 확정합니다. 과제카드함에서 종료 요청 상태의 카드를 조회한 후 요청권을 선택하여 종료 요청 승인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카드는 타 부서로 인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과제카드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으면 이제 인계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계 등록은 종료된 과제카드를 타 부서로 인계하기 위해 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첫 단계의 업무입니다. 과제카드 인계 메뉴에서 인계 등록 버튼으로 시작하여 이 과정으로 인수 요청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인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생성되는 팝업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회된 팝업 창에서 종료 처리된 과제카드를 선택하고 인수받을 부서를 지정하며 요청 사유를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수부서 조회 시에는 문서함을 보유한 조직들이 조회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조직의 기관 유형이 동일해야 하는데 학교는 학교끼리, 기관은 기관끼리 인계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계 등록 상태는 공식 알림이 아니므로 인수부서가 해당 내용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인 인계 요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계 요청은 인계 등록이 완료된 과제카드를 인수부서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실질적인 인수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과제카드 인계 메뉴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인계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수부서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인계 요청 취소가 가능하고 인계자는 이력 정보 기능을 통해 인수부서의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부서의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인수 접수는 인수부서의 담당자가 인계 요청된 과제카드를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수락하는 기능입니다. 이관 요청이 가능하려면 인수부서에 사용할 단위과제가 수행부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과제카드는 인수 접수 상태가 되고 이관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접수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인계 요청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 인계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반려 버튼을 통해 인계부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과제카드를 인수부서의 신규 또는 기존 과제카드로 최종 이관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행 상태가 인수 접수인 과제카드를 선택하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이 처리가 완료되면 연계된 과제카드에 편철된 모든 실적이 인수 과제카드로 편철되어 업무 연속성이 완벽하게 확보됩니다. 이관 버튼을 누르면 조회되는 팝업 창을 살펴보겠습니다. 팝업 창 내에는 신규 또는 기존 과제카드로 이관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먼저 신규 과제카드로 이관 시 과제카드명을 입력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등록합니다. 이후 이관 처리를 클릭하면 신규 카드가 생성되고 모든 실적이 이 신규 과제카드에 이관되며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관 취소는 시도 과제카드 담당자만 처리할 수 있고 취소 시 인계부서로 실적만 복원됩니다. 이관 취소 후 실적이 모두 제거된 신규 과제카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면 과제카드 안 화면에서 과제카드 삭제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과제카드로 이관은 인계부서의 기록물을 인수부서의 유사한 기존 업무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관 대상 과제카드 목록에는 인계카드와 동일한 단위과제의 카드만 조회됩니다. 팝업 창에서 기존 과제카드로 이관 탭을 선택하고 이관 대상 과제카드를 선택합니다. 이후 이관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인계된 모든 실적이 선택된 과제카드로 편철됩니다. 다수의 과제카드 실적을 인수부서의 카드로 한 번에 옮겨주는 일괄 이관 처리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종료된 과제카드만을 이관할 수 있고 조직 통폐합 시 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진행 상태가 인수 접수인 과제카드를 2건 이상 선택한 후 이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다건을 선택하고 이관 버튼을 클릭하면 비활성화되어 있던 가장 우측에 신규 과제카드로 이관 탭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탭을 선택하면 이관 대상 정보에 인계 부서명과 과제카드명이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단위 과제명과 과제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관 처리를 진행하면 빠르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될 다수의 과제카드에 동일한 과제 담당자를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제 담당자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 지정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팝업 창에서 지정할 담당자를 2명 이상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이동해 준 뒤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최종적으로 이관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다수의 과제 카드를 한 번에 이관 처리합니다. 일괄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한 후 특정 카드만 담당자가 다를 경우에는 카드별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과제 또는 부서 과제 메뉴에서 인계받은 과제 카드의 정보와 실적이 인수부서의 카드에 성공적으로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제 일상 업무입니다. 과제 담당자는 하단의 일상 업무를 통해 자신이 맡은 과제 카드를 중심으로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역할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실적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과제 관리자는 편철된 실적에 대해 관리 및 보완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부서 과제카드 담당자는 기관의 등록, 관리, 인계, 인수 등 전체 과정을 총괄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과제 담당자는 업무 설정 및 조회, 실적 작성 및 편철, 계획 관리, 그리고 진척 확인, 과제카드 종료 요청을 수행합니다. 과제 관리자와 부서 담당자는 표제부 수정, 담당자 변경, 삭제 등 과제카드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과제 관리자는 추가적으로 보안 공유, 일괄 실적 처리 등 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 본인이 과제 담당자 또는 내부 관계자로 지정된 과제카드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나의 과제 메뉴입니다. 나의 과제 화면에서 조회 조건에 따라 과제카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 관계자로 조회할 경우 실적만 조회 가능하며 순서 조정이나 주요 과제 설정 등 관리에 관한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요 과제 설정은 과제 담당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중요한 과제 카드를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나의 과제 메뉴에서 카드를 선택하고 주요 과제 설정을 클릭하면 되는데 진행 중인 과제 카드에 대해서만 해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요 과제 해제 기능을 통해 설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제 담당자는 본인이 생성한 문서, 메모 등의 실적을 해당 과제 카드에 연결하는 실적 작성 및 편철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작성한 실적을 기록물 이관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과제카드 상세조회 화면의 실적관리 탭에서 문서 작성 또는 메모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실적 작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정 작성, 일지 작성 등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기한기 팝업창이 조회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편철할 과제카드를 선택하여 실적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선택한 과제카드의 실적이 편철됩니다. 이때 문서 수정, 문서 공람 등의 기능은 과제 담당자와 과제 관리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과제카드가 존재하는 일정을 클릭하고 문서나 메모를 작성하면 일정 제목과 과제카드가 팝업 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하게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카드 변경, 즉 재편철 기능은 이미 편철된 실적을 다른 과제카드로 옮겨서 기록물의 편철 위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과제 담당자가 실적 관리 탭에서 과제카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변경 업무는 시도 담당자가 설정한 변경 기간 내에만 처리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관리 기능은 과제카드에 편철된 외부 접수 문서를 조회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과제 담당자 및 관리자만 사용 가능하며 접수 문서에 대해 보안 공유, 문서 수정, 공람 처리 등 실적 관리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공유 및 일괄 수정은 과제 관리자만 처리할 수 있고 접수 문서는 재기한 역시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및 진척 확인의 첫 단계는 과제카드에 대한 연간 목표를 설정하는 업무입니다. 이 목표는 활동 계획의 기준 및 진척 지표가 되는데 해당 업무의 관리 권한은 과제 담당자에게 있고 내부 관계자는 데이터 조회만 할 수 있습니다. 과제 담당자는 계획 관리 탭에 목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목표 설정 팝업 창을 조회합니다. 목표 연도를 선택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때 닷건의 목표 항목을 등록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다음은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집중할 목표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계획관리 탭에서 목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할 단위과제 목표를 선택합니다. 목표 선택 후에는 세부활동 계획을 과제 계획 등록 수정 버튼을 통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회된 팝업창 내에서 계획을 여러 개의 진행 단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며 진행 단계를 입력한 후 단계 추가 버튼으로 진행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행 단계 내에 활동 추가 버튼으로 세부 활동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전 단계에서 입력한 주요 활동 계획의 진행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과 업무 실적을 연결하는 단계입니다. 실적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하고 연결할 실적을 선택하면 진척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적 연결 팝업창이 호출되면 연결하려는 주요 활동 계획을 선택한 후 해당 계획에 반영할 실적을 선택하여 해당 작업을 완료합니다. 계획의 실적이 연결되면 이는 일정 상세조의 팝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실적을 잘못 연결했을 경우 계획관리 탭에서 실적 해제 기능을 통해 연결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담당자는 업무 처리를 완료한 과제카드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제 또는 부서 과제 메뉴에서 진행 중인 과제카드를 선택하고 종료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실적 조회 및 관리 업무입니다. 실적 조회 및 관리는 과제 관리자가 카드에 연결된 실적 목록을 조회하고 보안 설정, 일괄 수정 등 과제카드 관리 및 통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모든 업무에 접근 가능하지만 내부 관계자나 부서 담당자 등은 실적 목록만 조회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기록물 보안 및 정확성에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보안 공유와 일괄 수정 기능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 공유 처리는 과제 관리자가 보안 문서에 열람 권한이 없는 특정 사용자에게 일시적으로 권한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대국민 공개 여부나 직원 열람 제한이 설정된 문서가 대상이며 실적 문서뿐만 아니라 접수 문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제카드 상세조회 팝업 창에서 실적 관리 탭 또는 접수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유할 문서를 목록에서 선택하여 보안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보안 공유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팝업 창에서 공유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유 처리를 완료합니다. 기한자와 처리과 문서 담당자 권한이 있는 과제 관리자가 이 기능을 통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공유 대상 및 기관 관리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정된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 공유 받은 문서함에서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괄 수정 기능은 과제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과제카드에 편철된 다수의 실적 정보를 한 번에 수정합니다. 특히 대국민 공개 여부, 직원 열람 제한 범위 등 대량으로 변경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실적 관리 탭 등에서 실적 문서를 선택하고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과제 관리자는 팝업 창에서 수정할 문서 정보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합니다. 일괄 수정 시 대국민 공개 여부는 부분 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직원 열람 제한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록물 이관을 앞두고 공개 범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할 경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과제 관리자나 담당자는 과제카드에 편철된 단일 문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접수 문서 역시 수정 처리 가능합니다. 실적 관리 탭에서 수정할 문서 실적을 선택하고 문서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에 따라 팝업 창이 호출되는데 해당 화면에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문서의 본문이 아닌 메타 정보 같은 기록물 정보를 보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과제 관리자는 과제카드에 편철된 문서 실적을 열람 권한이 필요한 특정 사용자에게 공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수 문서에 대해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적 관리 탭 또는 접수 관리 탭에서 문서를 선택하여 업무를 시작합니다. 공람 설정에 대한 팝업 창이 호출되면 처리할 사용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공람 처리는 결제 완료된 단건 처리만 가능하며 접수 문서만 바로 공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타부서 사용자가 긴급하게 문서를 열람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과제 관리자나 부서, 기관, 시도 과제카드 담당자 등 권한을 가진 사용자는 과제카드의 기본 정보를 수정하는 표제부 수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 수정 팝업을 호출하고 여기서 카드 구성 항목이나 단위 과제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물 이관이 완료된 실적은 등록 과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제 담당자 변경 기능은 실적 관리를 책임지는 과제 담당자를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과제 관리자, 부서, 학교 과제카드 담당자, 기관 및 시도의 과제카드 담당자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가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담당자를 변경하고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팝업 창에서 담당자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왕관 아이콘이 붙은 과제 관리자는 반드시 한 명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 담당자 목록에서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한 후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삭제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여러 과제 카드의 담당자를 한 번에 지정해야 한다면 담당자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정보조회 권한은 필요한 내부 관계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부 관계자로 청내 타부서의 사용자 역시 등록 가능하며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팝업 창을 호출합니다. 팝업 창에서 내부 관계자로 지정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업무를 완료합니다. 이때 담당자 일괄 처리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과제 카드에 대해 내부 관계자를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정보 탭에서는 세부 사업별 예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 카드에 속한 예산 정보를 표 형태로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당일 새벽 1시에 예산 업무로부터 동기화되며 과제 담당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조회한 예산 정보는 그래프 형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프는 기준 시점 예산 정보와 월별 예산 정보로 나누어서 조회할 수 있는데 해당 화면은 기준 시점 예산 정보를 그래프로 표기한 화면입니다. 이 그래프는 예산의 잔액이나 집행률 등 재정 현황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월별 예산 정보를 그래프로 표기한 화면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과제의 예산이 연간 어떤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과제 담당자는 업무 진행 속도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 편람 기능입니다. 업무 편람 기능은 선택된 과제 카드와 관련된 지침과 참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절차 흐름도 현행 관련 법규, 동일 과제 담당자 업무 자료 탭으로 구성됩니다. 절차 흐름도는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지만 표준 아이콘이 붙은 건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현행 관련 법규 탭에서는 과제 카드와 관련된 법규 및 규정 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입력 등록하거나 법령센터 등록 버튼을 통해 법령센터와 연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은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동일 과제 담당자 탭에서는 여러분의 과제 카드와 동일한 단위 과제로 등록된 타부서 또는 학교의 담당자 목록을 조회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업무 협의에 필요한 동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사용자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내부 메일 발송은 과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업무 자료 기능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카드에 직접 등록하고 관리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 자료 등록에 앞서 자료 유형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 유형명을 입력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한 후 자료 유형을 선택하고 업무 자료의 내용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자료 관리는 과제 담당자의 업무이며 다른 관계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이 업무 자료 등록 기능은 개인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며 얻은 유용한 자료나 노하우를 여기에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후임자를 위한 훌륭한 업무 편람을 완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제 카드 삭제 기능을 통해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과제 카드 상세조회 팝업 창 내에 카드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카드 목록에서 다건을 선택하여 최상단 과제 카드 삭제 버튼으로 일괄 삭제 역시 가능합니다. 이때 업무 실적이 존재하거나 예산이 편성된 과제 카드는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재편철은 특정 과제 카드에 편철된 실적을 필요에 따라 다른 과제 카드로 옮겨서 다시 편철하는 기능이며 부서 과제 카드 담당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제 담당자는 실적 관리 탭에서 실적을 선택한 후 과제 카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제 카드 변경 화면에서 변경 기간을 먼저 체크하고 변경이 가능한 기간이 맞다면 과제 카드를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변경 후 과제 목록을 선택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변경할 실적을 선택한 뒤 변경 후 실적 목록으로 이동시켜주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실적 재편철 업무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과제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모관리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메모관리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차입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로 메모관리의 전반적인 업무 흐름과 내용을 알아보고 개인 환경 설정 방법, 서식 관리, 메모 작성, 보고 메모 관리, 그리고 신규 메모, 보고받은 메모, 부서장 학교장의 업무 권한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메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관리는 구두나 수기로 전달하던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신속하고 간략한 보고 및 소통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메모에 과제 카드를 편철하면 보고 내용이 기록물로 관리되고 시스템에서는 역할에 따라 과제 카드 업무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보고자는 환경 설정 및 관리 업무와 메모 작성을 하게 되고 수신자는 수신된 메모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주요 메모 관리 및 대장 조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 관리 시스템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입니다. 메모 관리 업무는 서식 등록부터 보고 작성, 수신 및 발신 관리, 최종적으로 부서 현황 조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메모 업무 흐름은 보고자, 수신자, 그리고 관리자 세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보고자는 메모 작성 메뉴에서 내용 작성하신 후 수신자를 지정해서 보고 버튼으로 메모를 전달합니다. 수신자는 신규 메모에서 미열람 메모를 조회하고 열람 처리하며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문서 담당자 등 상위 관리자의 경우 메모 등록 대장 메뉴를 통해 기관 전체 메모를 조회하고 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개인 수신 그룹 관리 업무입니다. 이 기능은 메모를 자주 보내는 수신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여 메모 작성 시 수신자 지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 수신그룹 등록 팝업창을 호출하고 수신그룹명, 수신그룹 유형을 메모로 선택합니다. 조직도나 사용자 검색을 통해 필요한 사용자들을 검색한 후 화살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그룹에 포함시킨 뒤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그룹은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그럼 메모 작성 시 수신자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룹은 언제든지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어서 이 기능은 인사 이동 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환경 설정 화면에서 보고자가 메모 작성 시 필요한 개인화된 설정 값을 미리 지정하는 환경 설정 단계입니다. 이 설정은 반복 설정 과정을 줄여 사용자가 본문 작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장 먼저 서식 선택 여닫기 여부를 설정하는데 메모 작성 화면에서 자주 쓰는 서식 목록을 항상 열어둘지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본문 방향 설정입니다. 메모 작성 화면의 본문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설정하면 더 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음은 과제카드 설정입니다. 자주 사용되는 과제카드를 기본값으로 지정합니다. 과제카드 선택 시 해당 메모는 기록물 이관 대상이 되므로 대국민 공개 여부 및 파일 공개 여부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과제카드 선택 팝업 화면을 호출합니다. 팝업 화면에서 원하는 단위 과제를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개인 환경 설정의 마지막 주요 설정은 메모 작성 시 기본으로 지정될 수신자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보고하는 대상을 미리 등록하여 메모 작성 창을 열자마자 수신자가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설정합니다. 또한 이때 선택한 수신자 목록을 개인 수신그룹 등록 버튼으로 수신그룹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메모 발송 전에는 미리 보기 기능으로 수신자 목록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은 그룹 서식 관리 메뉴입니다. 그룹 서식 관리는 메모 보고 서식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식 그룹을 등록, 수정,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서식의 내용이 아닌 서식들을 담을 폴더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서식 종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울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효율적이며 메모 작성 시 필요한 서식을 찾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메모 서식 관리는 메모 작성 시 본문에 적용할 서식을 실제로 작성, 조회, 수정, 삭제하는 화면입니다. 동일한 양식으로 반복 보고 시 미리 작성해둔 서식을 불러와 시간을 절약하고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서식 등록 팝업 창을 조회한 뒤 서식 제목을 입력하고 개인, 기관, 공통 등 권한에 따라 서식 종류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서식 내용 작성 시 메모 정보 태그를 활용하면 날짜나 작성자 정보 등이 본문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더욱 편리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작성하는 기본 화면입니다. 메모 기본 정보 입력으로 보고할 메모의 제목, 과제카드, 관련 정보, 수신자 등을 설정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은 수신자에게 메모를 보고하기 전에 작성한 메모의 제목, 본문, 수신자 지정 등의 정보가 출력 시 어떻게 보이는지 사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메모는 일단 수신자가 열람하면 회수나 수정이 불가해지기 때문에 미리 보기는 최종 보고 전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필수 점검 과정입니다. 따라서 미리 보기를 통해 수신자 목록, 첨부 파일 누락 여부 등 메모의 완성도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알림 설정 기능은 수신자가 메모에 의견을 작성했을 경우 보고자와 다른 수신자들이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수신자와의 실시간 피드백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메모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신자는 메모 상세 화면에서 알림 수신 거부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임시 저장 기능은 작성 중인 메모의 내용을 저장하여 나중에 불러와 이어서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고 작업 중단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임시 저장된 메모와 보고자가 회수한 메모는 임시 저장 메모 메뉴에서 목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긴 내용을 안전하게 작성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보고는 작성된 메모를 수신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작성화면 하단의 보고 버튼을 클릭하여 정식 결제 없이 간략적으로 보고를 완료합니다. 이 메모는 회수할 수 있지만 수신자가 메모를 열람하기 전까지만 회수, 수정, 삭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 전 미리 보기를 통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한 메모조의 화면은 보고자가 발신한 메모들의 목록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목록에서 의견, 수신 상황 등 메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수신자 항목을 클릭하면 수신 상황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했던 메모 내용을 재작성 버튼을 눌러 새로운 메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한 메모 제목을 클릭하면 메모의 상세 내용이 팝업됩니다. 해당 팝업 창에서 보고한 메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수신자가 작성한 의견에 대해 리 버튼을 통해 답변을 달거나 해당 의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버튼은 미열람자가 있을 때, 수정 버튼은 수신자 모두가 미열람 상태일 때만 보여집니다. 메모 수정 이력을 통해 대국민 공개 이력이나 수신자 추가 이력 등 메모의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모 횟수는 수신자가 아직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보고를 취소하고 메모를 다시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이는 보고 후 오류 발견 시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수 버튼 클릭 시 회수 사유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며 회수된 메모는 임시 저장 메모 목록으로 이동되어 관리됩니다. 이때 수신자가 의견을 등록했거나 이미 열람했다면 회수가 불가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 수정 기능은 수신자 모두가 메모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고자는 상세 조회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메모 수정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메모 수정 화면에서 제목, 과제카드, 본문 등 메모의 모든 기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열람했다면 수정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다음은 대국민 공개 여부 수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국민 공개 여부 수정은 보고한 메모의 공개 범위 설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신자의 열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항을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과제카드에 편철되어 기록물 이관 대상이 된 메모의 필수 보안 관리 기능입니다. 대국민 공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공개 여부 및 근거 사유를 수정하며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설정 시에는 반드시 근거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 이력은 메모 수정 이력 조회를 통해 별도로 조회 가능합니다. 이제 수신자 입장의 업무입니다. 신규 메모 화면에서는 수신자가 보고받은 메모 중 아직 읽지 않은 미열람 메모들의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이미 확인 처리된 메모는 보고받은 메모 목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규 메모 상세 조회 화면에서는 메모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의견 입력란에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시 참고 자료를 첨부한 후 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해 작성 내용을 저장합니다. 또한 의견 알림 수신 거부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열람 이력 확인 기능과 메모 내용을 활용해 새 메모를 작성하는 기능, 즉 재작성 기능도 제공됩니다. 수신자가 신규 메모에 있는 메모 내용을 완전히 검토한 후 하단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읽음 처리가 완료되며 해당 메모는 즉시 보고받은 메모 목록으로 이동됩니다. 확인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피드백할 내용이 없음을 확정했을 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순 참고용 메모가 다수 수신되었을 경우 메모를 일괄 선택하고 확인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많은 수의 미확인 메모를 빠르게 읽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보고된 메모 내용에 대해 의견을 작성하여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메모 상세 화면의 의견 입력란에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시 참고 자료를 첨부하여 의견 등록 버튼을 클릭해 저장합니다. 또한 수신자는 해당 메모에 대해 후속 의견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의견 알림 거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낮거나 알림이 너무 많을 경우 알림을 차단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자나 다른 참여자의 답변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의견 알림 수신 버튼을 클릭하여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보고자가 초기 설정을 했더라도 수신자는 상세 화면에서 개별적으로 알림 수신 여부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이미 읽음 처리한 모든 메모 목록은 보고받은 메모 메뉴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곳은 업무의 개인 아카이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규 메모 목록은 미열람 메모만 조회되므로 확인 처리된 메모는 이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는 재작성 버튼으로 해당 메모를 새로운 메모의 템플릿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받은 메모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확인 완료된 메모라도 메모의 상세 조회 화면에서 원본 내용, 의견 이력 등 모든 정보를 다시 확인하여 업무 이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의견 건수를 클릭하여 수신 상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열람 이력 버튼을 통해 누가 이 메모를 열람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받은 메모의 상세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읽음 처리를 최종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서 다수의 메모를 선택한 후 확인 일괄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단순 참고용 메모들을 빠르게 열람 처리하여 목록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주요 메모 지정 기능은 부서장 또는 학교장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보고받은 메모 목록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메모를 선택하여 집중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관리자 주요 메모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하며 지정된 메모는 관리자 주요 메모 메뉴에서 조회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 삭제한 메모 메뉴는 더 이상 삭제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이전에는 목록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열람할 필요가 없는 모든 메모들을 임시로 격리하여 보관하던 화면이었습니다. 부서장 또는 학교장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관리자 주요 메모로 지정했던 메모들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기능은 부서의 주요 업무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관리자 주요 메모 해제 버튼을 통해 주요 메모 상태를 취소하여 해당 메모를 보고받은 메모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진 메모를 목록에서 제거하여 관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역시 부서장, 학교장 권한을 가진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 등록 대장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 보고된 메모를 대장 형태로 조회하며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이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공식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부서 전체의 메모 현황을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때 권한에 따라 조회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관 관리자는 기관 내 모든 메모를 조회하고 처리과 문서 담당자나 부서장 등은 소속 처리과로 보고된 메모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메모 번호가 채번된 공개 메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메모 기능입니다. 함께 메모는 행정기관의 업무관리 시스템 규격 변경에 따라 신규 추가된 기능입니다.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메모를 공동으로 작성 및 수정하며 보고자가 등록한 초안을 지정된 참여자들과 협업하여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께 메모의 전체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발신자가 메모를 작성하고 참여자가 수정한 뒤 다시 발신자가 작업 종료 후 검토하여 보고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부서 과제카드 담당자는 함께 메모의 보고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업무 흐름의 자세한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메모의 업무 흐름도는 보고자와 참여자의 역할에 따라 절차를 보여줍니다. 보고자는 초안 작성 시 수정 가능 시한과 작업 종료 일시 등을 지정하고 참여자의 참여 이후 최종 보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업 종료를 처리하게 되고 이후 보고 버튼으로 업무를 완료하게 됩니다. 참여자는 함께 메모 현황을 조회하고 지정된 시한 내에서 본문 및 첨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를 완료합니다. 그럼 함께 메모 초안 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메모 초안 작성 단계는 협업의 기반을 설정합니다. 보고자는 먼저 최소 50분에서 최대 30분까지 수정 가능 시한을 필수로 설정하고 최대 작업 마감 일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를 지정하고 제목과 본문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초안이 저장됨과 동시에 참여자에게 작업 가능 상태로 전달됩니다. 이때 자동 보고 옵션을 체크하면 지정된 종료일 시에 작업 종료와 보고 처리가 함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중인 함께 메모 메뉴에서는 자신이 보고자 또는 참여자로 지정된 함께 메모의 진행 현황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옵션에서 메모 구분을 보고 메모 또는 참여 메모로 설정하여 역할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확인합니다. 목록에서 참여자 항목을 클릭하면 참여자 목록과 확인 일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완료된 메모는 삭제할 수 없으며 함께 메모 제목을 클릭하면 메모 상세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함께 메모 상세 조회 화면입니다. 여기서는 선택한 메모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정했는지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는 함께 메모 설정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자 변경, 작업기한 조정 등 함께 메모의 주요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 변경 역시 가능하며 과제카드가 선택된 경우 해당 과제카드의 담당자가 보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메모 작업 종료는 보고자가 완성된 메모를 최종 보고하기 전에 선행하는 필수 단계입니다. 이 기능은 참여자들의 수정 권한을 회수하여 더 이상 본문 및 첨부 파일 수정을 불가하게 만듭니다. 작업 종료까지 완료된 함께 메모는 최종적으로 보고 처리됩니다. 이는 공동 작업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최종 보고 단계입니다. 함께 메모가 작업 종료 상태일 때만 상세 화면에서 보고 버튼이 활성화되며 수신자에게 최종 보고됩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함께 메모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중인 함께 메모 메뉴에서 메모 구분을 참여 메모로 설정하면 본인이 참여자로 지정된 메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모 제목을 클릭하면 메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메모 수정 버튼으로 본문이나 첨부 파일을 수정하거나 이력 조회 버튼을 통해 수정 이력을 검토합니다. 수정할 내역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 완료
검토 완료를 기록합니다. 함께 메모 수정은 지정된 수정 가능 시한 내에서 메모 본문과 첨부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메모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제목이나 기본 정보 등은 제외하고 본문과 첨부 파일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후에는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기간 내에 여러 차례 수정 가능하지만 수정 가능 시한이 지나면 저장할 수 없고 시한 마감 1분 전에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제공되므로 이 알림을 활용하여 제때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자가 상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 사항이 없을 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검토 완료 상태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작업 권한을 오래 보유하지 않고 다음 참여자에게 신속하게 권한을 넘겨 협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메모 관리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내부 메일 교육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부 메일 업무 지원 일정 관리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부 메일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를 통해 내부 메일의 개요와 흐름도를 살펴보고 내부 메일 설정, 메일 작성, 수신자 지정, 임시 저장, 메일 발송, 발신 메일 관리, 수신 메일함, 차단 메일함 등 메일함 관리 그리고 휴지통 관리까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메일의 개요입니다. 내부 메일 시스템은 K-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메일 송수신 기능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업무 소통을 돕는 도구로 네이버, 구글 같은 외부 인터넷망과는 연결이 불가능한 폐쇄망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내부 메일 업무는 크게 발신자의 업무와 수신자의 업무 과정으로 나뉩니다. 내부 메일 전체의 업무 흐름도입니다.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신자의 업무 흐름도도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 업무 중 첫 번째는 메일 환경 설정입니다. 그중 보관기간 설정 기능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최대 일수 범위 내에서 수신 및 발신 메일이 보관되는 기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용량 관리에 유리하지만 설정 일수가 짧으면 자료가 빠르게 삭제될 위험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작성 이전에 서명 자동 포함, 발신 메일 자동 저장 등 자주 쓰는 옵션을 기본값으로 지정해 두어 업무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 메일 저장을 체크하지 않으면 발신 메일함에 기록이 남지 않아 회수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 설정은 필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 자동 포함을 체크해 두면 매번 서명을 수동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업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 분류 규칙 설정은 수신 메일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정한 메일함으로 자동 이동되도록 등록하는 기능인데 이를 통해 메일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요한 메일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특정 담당자의 중요 알림 메일은 개인 메일함으로 자동 이동되도록 설정하면 좋습니다. 특히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되면 일반 메일함의 보관 일수와 관계없이 영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 분류 규칙은 목록에서 행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 삭제 시 삭제 조건에 해당되는 메일은 일반 수신 메일함으로 들어오게 되니 중요한 분류 규칙이 아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설정 기능은 메일 본문 하단에 자동으로 들어갈 개인 서명을 미리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최대 4개의 서명을 등록할 수 있고 그중 하나를 기본 서명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업무용 서명과 간단한 서명을 분리하여 등록하고 평소에는 공식 서명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메일 서식 관리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메일 양식이나 템플릿을 서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업무 일관성을 유지하고 메일 작성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서식 목록은 메일 서식 관리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메일 서식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 작성 화면을 호출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서식의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서식을 등록할 때는 제목이나 내용에 시스템 설정 금칙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해둔 메일 서식은 수정 역시 가능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메일 서식을 목록에서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서식을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호출됩니다. 내용 수정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내용을 저장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메일 서식은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서식 삭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연구 작업이므로 신중하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메일 작성 화면에서 본문의 기본 표시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은 개인 환경 설정 메뉴에서 수행됩니다. 본문 방향 설정은 내부 메일 설정이 아닌 서비스 공통 메뉴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 관리 본문 크기 항목에서 PC 환경에 따라 메일 본문의 표시 방향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내부 메일 작성 화면에만 적용되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일 작성 화면에서 서식 선택 버튼으로 원하는 서식을 골라 적용하면 이전 단계에서 등록했던 서식이 메일의 제목과 내용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속하게 표준화된 메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식 추가 없이 메일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및 본문 입력은 메일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발신자가 메일의 제목, 본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는 화면입니다. 다음은 내부 메일 설정에서 미리 등록해둔 개인 서명 정보를 메일 본문에 불러와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서명으로 등록해둔 서명이 있다면 자동으로 서명이 등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등록해둔 서명을 선택하여 불러옵니다. 미리 보기 기능은 작성 완료된 메일 내용을 발송 전에 출력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타, 첨부 파일 누락, 레이아웃 깨짐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은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해 이중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메일의 특성에 따라 보안, 긴급, 발신 메일 저장, 예약 발신 등의 메일 발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된 옵션에 따라 수신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보안에 민감한 내용을 메일로 전달할 때 해당 메일을 보안 처리하여 전달하는 보안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옵션을 설정하면 메일이 인증서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수신자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 기능입니다. 다만 보안 메일을 열람한 후 답장이나 전달을 하게 되면 보안 옵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긴급 옵션을 설정하여 보낸 메일은 수신 메일함의 목록 최상위에 노출되도록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긴급 옵션을 적용하면 수신자는 긴급 메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해당 옵션이 남용될 경우 실제 긴급 메일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발신 메일 저장 옵션은 발송된 메일을 발신 메일함에 자동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해야만 나중에 수신 확인이나 오발송 메일 회수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는 필수로 권장하는 안전장치 옵션입니다. 수신자 개별 발송 옵션을 선택하면 여러 수신자에게 메일을 발송하더라도 수신자가 본인 외에 다른 수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옵션은 개인정보 보호 발송 시에 사용됩니다. 예약 발신 옵션은 사용자가 자리를 비울 때 업무 타이밍 관리를 위해 설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춰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주의할 점은 시스템의 순차 배치 처리 방식 때문에 메일이 설정한 시간보다 늦게 발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발송되어야 하는 메일이라면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직접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메일 수신 대상자를 수신자, 참조자, 숨은 참조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수신자는 주된 업무 관련자, 참조자는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람, 숨은 참조자는 다른 수신자에게 노출되지 않고 정보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는 책임 소재와 정보 공유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 조직도, 사용자 그룹 탭을 선택해 수신 대상자를 조회하고 선택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수신자 목록은 개인 그룹으로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대량 메일 발송 시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다수의 수신자를 한 번에 등록하는 수신자 일괄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추가 화면에서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서식에 필수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수신자 목록이 저장됩니다. 메일 임시 저장 기능은 작성 중이던 메일을 발송하지 않고 임시 보관함에 저장하여 작업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발신이 불가할 때 내용을 잃지 않기 위해 발송 전에 먼저 임시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보관함 메뉴에서는 저장된 메일 목록을 조회하고 메일 제목을 클릭하여 메일 제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관함의 메일은 메일 다운로드 버튼으로 PC에 다운로드하거나 삭제 버튼으로 휴지통으로 이동 또는 복구 불가한 영구 삭제인 완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보관함의
보관된 메일의 제목을 클릭하면 임시 저장된 메일을 다시 불러와 수정하거나 최종적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된 메일은 발신 버튼을 눌러 수신자에게 최종적으로 전송합니다. 다만 메일 발송 시 제목이나 내용에 시스템 설정 금칙어가 포함되거나 본문 용량이 설정값을 초과하면 해당 경고창과 함께 발신이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시도 총괄 관리자가 설정한 발신 제한 사용자는 메일 발송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 메시지가 뜬다면 제한 사유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신 메일함은 보낸 메일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단 메일 작성 시 발신 메일 저장 옵션을 선택한 메일만 조회됩니다. 이 화면에서 발신 후 수신 확인, 회수, 전달 등 발신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발신 메일함 목록에서는 수신 확인을 통해 메일의 열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발신 메일 회수 기능은 발신자가 보낸 메일 중 수신자가 아직 열람하지 않은 상태의 메일을 발신 취소하여 회수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발신 메일함에서 회수할 메일을 선택한 뒤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회수 처리를 진행합니다. 발신 메일 상세 화면에서는 해당 메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거나 제목, 수신자, 내용을 복사하여 새 메일로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기능은 이전에 보낸 메일을 템플릿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신 메일함의 메일은 보관 일수가 지나면 삭제되니 중요한 기록은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시켜 자동 삭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기록 보존이 필요한 중요 발신 메일을 발신 메일함 목록에서 선택하고 이동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개인 메일함이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삭제, 완전 삭제 기능은 발신 메일함에 있는 메일 중 불필요한 메일을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삭제는 메일을 휴지통으로 이동시키며 완전 삭제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메일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수신자 입장에서의 메일 업무 과정입니다. 미확인 수신 메일함에서는 아직 열람하지 않은 메일만 따로 모아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는 수신 메일함에서 수신된 모든 메일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메일 조회, 즉 읽음 기능은 수신 메일 목록에서 메일을 선택하고 읽음 버튼을 클릭하여 메일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읽음으로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메일 제목을 클릭하면 메일의 상세 화면이 팝업되는데 해당 화면에서 발신자에게 답장하거나 메일에 포함된 타 수신자 모두에게 전체 답장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역시 가능합니다. 수신 메일 화면에서 자동 분류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메일의 제목 또는 발신자 또는 본문 내용의 정보를 기반으로 분류 규칙을 즉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 메일을 선택한 뒤 자동 분류 설정 버튼을 눌러서 분류 규칙, 분류 구분, 분류될 메일함을 설정한 후 저장 버튼으로 마무리합니다. 수신 메일함의 보관 일수는 예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메일함은 업무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장기 보관이 필요한 중요 메일은 개인 메일함으로 옮겨서 자동 삭제를 막아야 합니다. 차단 메일함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자동 분류 규칙에 의해 차단되거나 이동된 메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메일함의 혼잡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차단 메일함의 메일도 보관 일수가 도래하면 완전 삭제됩니다. 차단 메일함 확인을 통해 중요 메일이 잘못 분류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메일이 있을 경우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시켜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 메일함 관리 화면에서는 기본 메일함과 사용자가 등록한 개인 메일함의 목록 및 현재 사용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이 최대 용량을 초과하면 메일 송수신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메일함은 업무별로 여러 개 생성하여 체계적으로 중요 메일을 분류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이곳의 메일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메일함 비우기 기능은 선택한 메일함의 모든 메일을 휴지통으로 이동시키거나 휴지통 자체를 선택할 경우에는 메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용량을 확보할 때 유용합니다.
메일함에 있는 수신 메일은 PC 저장 버튼을 통해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메일함 관리 화면에서 저장할 메일함을 선택하여 PC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메일함에 있는 모든 메일이 PC에 다운로드됩니다. 이때 개별 메일을 다운로드하면 본문은 HTML 확장자로 저장되어 웹브라우저에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메일함에 보관된 메일을 사용자가 등록한 또 다른 개인 메일함으로 이동시켜 메일을 재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 확인, 읽음, 회수 등 메일 처리 기능을 통해 개인 메일함 내에서도 발신 메일의 수신 확인 및 회수를 할 수 있고 수신 메일의 읽음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 메일 조회 기능은 삭제 처리된 메일 목록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화면입니다. 휴지통에 있는 메일은 설정된 보관 일수가 지나면 완전 삭제되어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복구를 원한다면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복구 기능은 휴지통에 있는 메일을 삭제되기 이전의 원래 메일함으로 되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실수로 삭제했거나 다시 보관이 필요해진 메일을 되살려내기 위한 기능입니다. 휴지통에서 복구할 메일을 선택한 후 복구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메일이 삭제되기 이전 메일함으로 이동됩니다. 완전 삭제 기능은 휴지통에 있는 메일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삭제하는 최종 삭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용량 확보나 민감한 정보 영구 폐기 시 사용되며 다른 메일함에서도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즉시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완전 삭제한 메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메일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 지원 사용자 매뉴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알림판 업무 살펴보겠습니다. 알림판 기능은 공문서를 기관 내부 구성원과 공유하고 최신 게시물을 조회하거나 자주 보는 게시물로 등록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게시물 이용 기능을, 담당자 및 관리자는 게시판명, 기간, 용량 등 게시판 기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판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운영자 및 관리자가 기관별 게시판을 개설하면 일반 사용자가 게시글을 등록하고 등록된 게시글을 조회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알림판 업무 흐름도는 게시판 관리자, 즉 운영자와 일반 사용자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을 구분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게시물 등록, 조회, 댓글 등록 등 실제 사용 업무를 하고 관리자는 게시판 수정 같은 시스템 설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 사용자의 업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자주 보는 게시물로 등록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게시물을 상세 조회하거나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의 게시글을 자주 보는 게시물로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처리는 게시물 상세 화면 내 자주 보는 게시물 등록 버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또한 공문 게시판의 중요한 문서를 자주 보는 게시물 목록에 추가하여 집중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문 상세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보는 게시물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사용자는 자주 보는 게시물 목록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게시글을 선택하여 삭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목록 조회 후 취소할 게시글을 선택하고 자주 보는 게시물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됩니다. 공문 게시판 메뉴는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공문 게시로 생성된 게시물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해당 게시판으로 공식적인 공문서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조회하고 제목 클릭 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 게시물 일괄 열람 기능은 미열람 상태의 공문 게시물을 한 번에 열람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게시물 본문을 열지 않고 열람 여부값만 읽음으로 변경 처리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미열람 공문을 체크하고 일괄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의 게시글 관리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공문 게시물의 열람 범위, 게시 기간, 주제 영역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권한의 사용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공문 여러 건의 주제 영역을 한 번에 변경하고 저장하는 일괄 저장 역시 가능합니다. 변경할 게시물을 체크하고 주제 영역 일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변경할 주제 영역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은 공문 게시물의 정보를 한 건씩 수정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수정할 게시물 한 개만 체크한 후 공문 게시물 정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에서 정보를 변경하고 저장합니다. 열람 범위와 게시 기간은 민감정보 통제에 직결되므로 세밀하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게시물 조회 기능은 게시판에 등록된 모든 최신 게시물 목록을 한 곳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는 각 게시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최신 게시물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일반 게시판 등록 기능은 등록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목록에서 게시판을 선택하고 게시물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 내에서 제목, 내용, 게시기간 등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여 등록합니다. 일괄 게시물 등록 버튼을 통해 작성한 게시물을 여러 게시판에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판 정보 조회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게시판의 기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게시판 목록에서 게시판을 선택하고 게시판 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운영 방침이나 열람 범위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여 게시판의 성격에 맞는 게시글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게시판의 게시물에 답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 상세 팝업에서 답글 버튼을 클릭하여 답글 등록 팝업 창을 호출하여 답글 등록이 가능한 게시판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일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글 등록 팝업 화면에 제목, 게시 내용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해당 답글이 원본 게시물 하위에 목록 형태로 표시됩니다. 일반 게시판 게시물에 대해 댓글을 통해 간단한 의견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 댓글 등록 기능은 답글과는 달리 상세 화면 내에서 바로 의견을 달아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관리자는 게시판 수정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판 자체의 등록, 수정, 삭제를 수행하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게시판명, 기간, 용량 등 기본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게시판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을 호출합니다. 게시판 등록 수정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정보 수정을 완료합니다. 이때 첨부 파일 최대 용량은 시도 총괄 관리자의 운영 설정과 연동되며 게시물 등록 권한과 열람 범위는 게시판 관리자가 설정하는 필수 항목이며 이는 보안 및 정보 공유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홍보관리 업무입니다. 홍보관리 시스템은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홍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일반 사용자는 홍보와 접수 요청을 등록하고 홍보 담당자는 환경 설정, 요청 접수 등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리 업무 흐름도는 일반 사용자와 홍보 담당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홍보 요청을 등록하고 메모 보고나 문서 작성을 통해 담당자에게 접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홍보 담당자는 환경 설정을 하고 요청건을 접수 또는 반려 처리하여 처리 실적을 등록하고 처리 완료 상태로 변경하는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먼저 홍보 결제 유형 설정 기능은 홍보 담당자가 홍보 접수 요청에 사용할 결제 방식을 지정하는 화면입니다. 경로 진입 후 문서 결제, 메모 보고 또는 둘 다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 설정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게 메모 작성 또는 문서 작성 버튼이 노출됩니다.
홍보 매체 등록 기능은 홍보 매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홍보 활동의 실적 기록과 통계 관리를 위해 매체 목록을 미리 정의합니다. 환경 설정 팝업에서 홍보 매체 탭을 클릭하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행을 추가하고 매체명, 사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으로 등록을 완료하거나 삭제 버튼으로 제거합니다. 이때 홍보 요청권이 존재하는 매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 여부 설정을 통해 운영하지 않는 매체는 숨김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홍보 유형 등록은 홍보 담당자가 홍보 요청에 필요한 유형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환경 설정 기능입니다. 이는 홍보 활동의 분류 및 실적 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홍보 유형 탭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유형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홍보 서식 등록은 일반 사용자가 홍보 요청 시 활용할 서식 파일을 홍보 담당자가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경로 접속 후 홍보 서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을 호출하고 파일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서식 파일을 등록합니다. 파일 추가로 서식 파일을 등록하고 파일 삭제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등록된 서식은 일반 사용자가 서식 다운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홍보 요청 등록은 일반 사용자가 홍보 요청 정보를 홍보카드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하고 제목, 내용, 홍보 유형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이때 교육지원청 사용자는 요청 대상을 시도교육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작성된 작성 중 상태의 홍보 접수 요청권을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접수 요청합니다. 접수는 시도에서 설정한 결제 유형에 따라 메모 작성 또는 문서 작성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가 완료되면 상태가 변경되어 홍보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접수 요청 시 첨부 파일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후 홍보 담당자는 사용자가 접수한 홍보 요청권을 공식적으로 접수 또는 반려 처리하게 됩니다. 홍보 접수 메뉴에서 접수 요청 상태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요청 제목을 누르면 홍보카드 팝업창이 조회되고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홍보카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홍보카드 팝업창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접수 버튼을 클릭하고 홍보 유형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해당 요청이 접수 상태로 변경됩니다. 접수된 건은 접수 취소 버튼을 통해 접수를 취소할 수도 있고 접수 취소 상태가 된 건은 검토 후 다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담당자는 홍보 반려 기능을 통해 해당 요청권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카드 팝업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하고 반려 사유를 반드시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이후 해당 요청은 반려 상태로 변경되며 일반 사용자는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홍보 처리 완료된 기능은 담당자가 홍보 실적을 등록한 후 최종적으로 처리 완료 상태로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홍보카드 팝업에서 홍보 처리 매체를 체크하고 결과와 첨부 파일을 등록한 후 처리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홍보 통계 현황은 처리 완료된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정확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공유 설비 업무입니다. 공유 설비 예약 시스템은 회의실, 차량 등 기관 내 공유 설비를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유 설비는 기관 담당자가 설비를 등록하면 일반 사용자가 해당 설비를 예약 신청하고 설비 담당자가 예약을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공유 설비 업무의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공유 설비 담당자가 분류 등록, 설비 등록 등 준비 과정을 수행하고 이용 단계에서 일반 사용자가 예약 현황을 조회하여 예약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는 설비 담당자가 예약 신청을 확인하고 승인, 반려, 승인 취소 처리를 진행하여 예약을 확정합니다. 공유 설비 예약 화면입니다. 기관 공유 설비 담당자가 설비 관리를 위해 해당 화면에서 설비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회의실, 차량, 장비 등 설비 분류를 등록합니다.
설비 등록 팝업 창 내 분류 관리 버튼을 클릭한 후 행 추가하여 분류명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분류 등록을 완료합니다. 해당 분류로 등록된 설비가 존재할 경우 분류를 삭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등록한 분류명의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으로 순서를 조정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순서 조정을 완료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분류를 상위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공유설비 담당자가 회의실 같은 일반 유형의 공유설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설비 등록 버튼을 클릭한 후 설비 유형을 일반으로 선택하고 기본 시간, 담당자 전용 여부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담당자 전용 설비는 담당자와 부담당자만 조회 또는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과 같이 배차 유형의 공유 설비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배차 유형은 시도별 운영자 설정에 따라 조회됩니다. 설비 유형에서 배차를 선택하면 배차 추가 항목이 활성화되어 해당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 설비 정보에 더하여 차량 번호, 운전자명과 같은 배차 항목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차량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하여 사용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관 공유설비 담당자는 공유설비 분류가 아닌 공유설비의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하고 순서를 변경할 설비 분류를 먼저 선택하여 설비 목록을 조회합니다. 조회된 설비 목록 중 순서를 변경할 설비를 선택하고 화살표 버튼을 이용하여 순서를 조정합니다. 이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설비를 목록 상단에 배치하여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유설비 제외 기간 설정은 기관 공유설비 담당자가 특정 설비에 대해서 예약을 받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는 관리 기능입니다. 최하단의 제외기간 설정 부분에서 행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시작일, 종료일과 제외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설정 변경 시 기존 예약건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설정 전에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공유설비 담당자는 제외 공유설비 현황 조회를 통해 예약에서 제외된 설비의 목록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화면에서 조회 조건 중 제외 설정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예약 제외 상태에 있는 설비가 실수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설비 확인 기능은 기관 공유설비 담당자가 예약이 가능한 공유설비의 목록을 확인하는 관리 기능입니다. 공유설비 예약 화면에서 설비 분류를 선택하고 목록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이를 통해 예약 가능한 설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공유설비 예약 현황 조회는 예약 신청 팝업창 내에서 설비별 일정별로 가능합니다. 설비별 탭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설비별 목록 형태로 현재 예약 현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이는 예약 신청 전에 중복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정별 탭에서는 특정 날짜에 어떤 설비들이 예약되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별 탭을 선택하고 조회 정보를 입력하여 현황을 조회합니다. 이는 날짜 기준으로 현황을 확인하여 예약 시간을 조정하거나 대체 설비를 선택하는 데 활용됩니다. 이제 공유 설비를 예약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설비 분류 선택란에서 일반을 선택한 후 예약 신청 버튼을 눌러서 팝업창을 조회합니다. 팝업창 내에서 설비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뒤 예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자동 승인 설비는 신청과 동시에 예약이 완료됩니다. 배차 공유 설비 예약 신청 기능은 설비 분류를 배차로 선택해 줍니다. 이후 일반 설비와 동일한 예약 절차를 따르고 예약 신청 후 설비 선택 및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 예약 시에는 이용 목적, 탑승 인원 등 배차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나의 예약 조회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나의 예약 팝업 화면에서 자신이 예약한 모든 공유 설비의 예약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담당자 승인 설정 설비는 반드시 이 메뉴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공유설비 예약 신청 상세조회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특정 예약건의 모든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예약 제목을 클릭하면 조회되는 팝업 창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사용 목적, 예약 시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화면에서 예약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예약 팝업 창에서는 예약 취소 버튼을 이용해 자신이 신청한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선택 후 예약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합니다. 이때 현재일을 기준으로 이전 예약 일자는 취소할 수 없고 승인된 예약건을 취소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취소 메일이 발송됩니다. 설비 담당자와 부담당자는 승인 관리 메뉴에서 사용자가 예약 신청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비 담당자는 해당 화면에서 예약 신청건을 승인하거나 승인된 예약을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승인 취소 시에는 취소 사유를 필수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설비 담당자 또는 부담당자는 부적합한 예약 신청건을 반려 처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관리 팝업에서 대상을 선택하고 반려 버튼을 클릭하여 반려 사유를 입력한 후 진행합니다. 반려 처리 시 사용자는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여 수정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고관리 업무입니다. 공고관리 시스템은 공고대장 설정 및 관리, 공고 등록 및 승인 등 공고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합니다. 공고관리는 일반 사용자가 공고 등록을 요청하고 자동 승인되지 않는 공고에 한해 공고 담당자가 해당 요청을 승인해주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공고관리 업무 흐름도는 공고대장 설정, 공고 등록, 공고 승인 관리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기관 공고 담당자는 공고대장 설정 업무에서 대장을 신설하고 일반 사용자는 공고 등록 및 승인 요청, 취소를 수행합니다. 이후 공고 담당자는 요청건을 승인 또는 반려 처리하거나 직접 공고를 등록할 수 있으며 승인된 공고는 통합검색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공고대장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고대장 등록 기능은 기관 관리자가 공고대장을 신설하는 기능입니다. 공고번호 서식, 자동 승인 여부, 추가 항목, 승인자 지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설정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자동 승인 여부를 Y로 설정하면 승인자의 처리 없이 바로 승인됩니다. 또한 공고 구분이 사용 상태인 대장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등록한 공고대장은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공고 구분이 사용 안함 상태인 경우 조회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등록한 공고대장에 공고를 등록하고 담당자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팝업 창에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승인을 하면 공고 번호가 체번되고 완료 처리됩니다. 공고 승인 요청 취소 기능은 일반 사용자가 공고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한 공고건에 대하여 승인 요청을 철회하는 기능입니다. 공고의 상세 화면에서 승인 요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처리합니다. 공고가 승인되기 전 단계에서만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되면 공고는 다시 작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공고 승인 요청 조회 기능은 공고 담당자가 요청받은 승인 요청 공고 목록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담당자는 이 목록을 통해 승인 대기 중인 공고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공고가 적시에 게시될 수 있도록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공고 승인 요청 상세 조회 기능은 공고 담당자가 요청된 공고의 모든 등록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고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호출하고 번호 이력 조회 버튼을 통해 체번될 번호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 공고 담당자는 승인 기능을 통해 해당 공고에 번호를 부여하고 게시를 완료합니다. 또한 번호 이력 조회 버튼을 통해 번호 이력을 확인하고 소급 체번 역시 가능합니다.
공고 담당자는 승인 요청된 공고가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요청을 거절하고 반려 상태로 반송할 수 있습니다. 공고 상세 화면에서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 반려된 공고는 등록자가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구체적인 반려 사유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공고 직접 등록 기능은 공고 담당자가 일반 사용자의 승인 요청 없이 공고를 직접 등록하고 승인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공고 정보를 입력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는 긴급하거나 확정된 공고를 시스템에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고번호 소급 적용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공고 직접 등록 과정 또는 승인 과정에서 번호 이력을 조회하여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번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거나 특정 기간 기준으로 번호를 부여할 때 사용됩니다. 등록 또는 승인 전에 번호 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이력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소급 채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인 공고 통합 검색 기능은 승인이 완료되고 공고일자가 도래한 공고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통합 검색 화면에서 조회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지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관리 사용자 매뉴얼 교육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정관리 교육의 목차입니다. 개요와 업무 흐름도를 살펴본 후 일정 작성, 실적 관리, 통계 출력, 주월간 업무 계획 순서로 사용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정 관리의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정 관리는 일정을 수립하고 과제 담당자 및 업무 관련자 간의 일정을 공유하는 업무입니다. 일정은 작성 후 실적 관리 순으로 이어지고 업무 계획은 환경 설정 후 작성, 제출, 취합 순으로 이어집니다. 일정 관리의 업무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관리 시스템의 주요 4가지 업무 흐름도입니다. 먼저 일정 작성에는 개인, 부서, 기관 및 교육청별로 일정을 작성하며 해당 일정을 처리한 결과를 연결하고 관리하고 그에 따라 해당 내역이 통계로 출력되게 됩니다. 이후 개인, 부서, 기관별로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하는데 이는 상향식 보고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일정 현황 화면입니다. 업무관리, 일정관리, 일정 현황 메뉴로 접근하여 작성 또는 공유된 일정을 월간, 주간, 일간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진입 시에는 월간 형태로 자동 조회됩니다. 일정 현황 화면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일정과 다른 사용자로부터 공유받은 일정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달력 위에 작성한 일정 또는 공유된 일정을 선택하여 필터링하며 전체 일정을 선택하면 열람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일정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이번에는 공개 범위를 선택하여 일정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공개 범위는 개인, 부서, 기관, 기관장, 교육청 일정 중에 선택 가능하며 전체 버튼을 선택하거나 특정 일정을 개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회 기간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상단의 월, 주, 일 버튼을 선택하여 선택한 기간의 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정은 선택한 형식에 따라 달력 또는 스케줄 형태로 유연하게 표시됩니다. 일정을 달력 형태가 아닌 목록 형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목록 탭을 클릭하시면 달력 형태에서 목록 형태로 전환됩니다. 학교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관리, 업무 지원, 일정 현황 메뉴로 진입하시면 별도 검색 없이 전체 일정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작성 및 공유된 일정의 상세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입니다. 일정 현황 화면에서 일정 제목을 클릭하면 일정 상세 조회 화면이 호출되고 해당 팝업에서는 등록된 일정 내용, 연결된 과제 카드, 그리고 문서, 메모, 일지 등 연결된 실적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과제카드 입력 시 담당자에게 일정이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두 번째, 반복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정 일괄 등록 기능을 통해 대량으로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일정 작성 시 하위 조직 공유 버튼으로 관내 학교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 일괄 등록 기능은 대량의 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능입니다. 등록 버튼 좌측의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일정 일괄 등록이 시작됩니다. 파일 서식 다운 버튼으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등록 내용을 작성한 뒤 파일 업로드 버튼을 통해 업로드하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에 문서, 메모, 일지 등 실적을 연결하여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일정을 선택한 후 문서 작성, 메모 작성, 일지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실적을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문서 작성 시에는 과제카드 선택이 필수 항목입니다. 다음은 일정 통계의 출력 기능입니다. 해당 화면은 통계 담당자 및 일반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고 기관별로 부서별 일정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서 통계 담당자 권한의 경우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통계만 조회 가능하며 타 조직은 검색이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월간 업무계획 관리의 첫 단계인 업무계획 환경 설정입니다. 기관 업무계획 담당자만 수행 가능하며 해당 화면에서 제출 및 개시에 관련된 정책을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제출 결제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데 메모 보고 또는 결제 요청 중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체크하지 않으면 결제 없이 바로 보고가 처리됩니다. 또한 주월간 계획서 서식을 등록하여 부서원들이 공통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통합 게시판 게시 위치를 설정하여 최종 계획이 자동으로 등록될 게시판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 환경 설정이 모두 완료되어야 일반 사용자가 계획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반 사용자가 자신의 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업무계획 화면에서 서식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업무 담당자가 미리 등록해둔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개인 업무계획 목록 화면에서 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 정보를 설정합니다. 이후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작성했던 계획 파일을 첨부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개인 업무 계획을 저장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개인 업무 계획을 부서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제출 과정입니다. 목록 화면에서 제출할 계획을 선택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계획은 부서 업무 계획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부서 업무계획 담당자는 개인 업무 계획 확인 버튼을 통해 부서원들이 제출한 개인 업무 계획을 검토합니다. 계획을 체크하고 첨부 다운 시 처리 상태가 담당자 확인으로 자동 변경되며 상태가 변경되면 개인이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작성 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수정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서 담당자가 취합 자료를 바탕으로 부서 업무 계획을 등록하고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목록 화면에서 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하고 업무 계획 정보를 설정합니다. 부서 계획 파일은 한 개만 등록 가능하며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된 부서 계획을 기관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미리 설정해둔 결제 방식에 따라 제출이 결정됩니다. 메모 보고 선택 시 제출 대기 상태로 바로 제출이 가능하고 결제 요청 선택 시 결제 완료 후에 최종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출 취소 버튼을 통해 작성 상태로 변경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기관 담당자가 이미 해당 계획을 확인한 후에는 제출 취소가 불가하므로 제출 전 내용 확인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 담당자는 부서 업무계획 확인 버튼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취합합니다. 첨부 다운 시 처리 상태가 담당자 확인으로 변경되며 부서 담당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 필요 시 재작성 요청을 클릭하여 부서 담당자가 해당 계획을 다시 수정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기관 담당자는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관 전체 계획을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목록 화면에서 계획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을 조회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획 정보를 설정하고 첨부 파일을 추가합니다. 이때 부서 계획 작성과 동일하게 업무 계획 파일은 한 개만 등록이 가능하며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저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기관 계획을 보고 또는 결제 처리한 후 최종적으로 업무 계획 게시판에 게시하는 단계입니다. 계획 선택 후 메모 보고 또는 결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보고 또는 결제가 완료되면 게시 대기 상태가 되며 이 상태의 계획을 선택한 후 게시 버튼을 클릭하여 게시를 완료합니다. 또한 필요시 게시 취소 기능을 사용하여 계획을 작성 상태로 변경하고 게시판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주 월간 업무 계획은 환경 설정에서 지정했던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과제관리 사용자 매뉴얼 업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체 사용자 대상 교육이다 보니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퇴근 시간도 지났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실시간 질의응답이 거의 다 돼서 별도의 Q&A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이번 주까지 구글 닥스 또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 묻고 답하기에 언제든 올려주시면 저희가 향후 답변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차주의 에듀파인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석 인증 아직도 못하신 분 계시면 6시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부족함 많았지만 교육 만족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교육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번 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